안녕하십니까. 범범인광장의 신인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우리의 현황과 또 베스트 프랙티스 또 이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금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그동안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또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회사들에 대한 수사 중에서 몇 개 기업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난 걸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기소된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이제 트리클로메탄,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런 트리클로메탄을 세척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 사업장 근로자들한테 이 물질을 사용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급성 독성 간염 간독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직업병이 발생이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수사를 받았고, 노동청과 검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된 첫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안전보험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준수를 하였다고 하면은 이 법에서 따라서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처벌법으로 기소됐다는 것은 안전보험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클로메탄을 물론 이 회사가 이전에 지금만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 이전에서도 세척제를 사용했었고, 사고의 이제 경위를 쭉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물질이 트리클로메탄이 사실은 유해 물질로서 노동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규제를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에서는 이런 물질이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들어있는 물질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있는 물질인 줄을 모르고 사용했다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하든지 유해성이나 독성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사실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다 위험한 기계가 있고 또 덜 위험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사실은 위험하다고 진짜 고속으로 움직이고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계들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사고 발생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속도가 느리고 또 천천히 운행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장치나 기계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들하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기계들하고 어디가 그러면 사고의 진짜 발생률은 높을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위험도가 높다고 회전이 빠르고 굉장한 충격량을 가진 이런 기계들에 의한 사고보다는 오히려 손쉽게 다룰 수 있고 또는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낮은 이런 기계들이 오히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들이 좀 더 운전하기 쉽고 또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방심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나 유해한 기계들을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작업 현장에 사용되는 여러 다양한 기계나 설비 또 화학 물질들은 항상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 위험성, 유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그 급성 중독으로 기소가 된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해성이 이제 뭐 기존보다는 덜한 물질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은 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그 충분하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또는 국소 배기 장치라든지 이런 그 작업장 환경 설비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독성이 낮고 또 유해성이 그 기존보다 물질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에는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작업이나 유해성이나 그 위험성 있는 높은 기계나 물질 설비들을 사용할 때는 그 물질의 설비들의 위해성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고 다루고 있는 장부들 또 물질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작업 도구라든지 보호구 등을 제공을 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는 관리하는 이런 절차나 프로세스가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한 물질보다 좀 더 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 장애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처벌이 되는 것이지 그 위험한 물질을 사용한 거나 또는 유해성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로 기소된 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지 못해서 근로자들이 그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상태를 관리하지 못한 그런 법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은 이제 중대 직업병 사고가 났었습니다.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기업 수준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사망이나 아니면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새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정책 과제 중에서 하나가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 달까지는 정부에서는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은 자율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진짜로 기업에서 제대로 잘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대로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50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가장 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청 상생 안전협력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는 이 패러다임이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사고 사망률이 예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줄은 사고 사망 만인율조차도 뭐 영국과 비교를 하면은 한 70년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독일이나 일본으로 보면은 한 90년대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들 국가들은 그때 기준보다 상당히 더 낮아져 있고, 지금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 건설이나 제조업 등 이제 이런 취약 분야가 굉장히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통해서 사고 사망자가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은 목표하는 것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되고 있는데 현장에 이제 안전 문화라든지 관행 같은 것이 그래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평가를 해봤을 때 위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현실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의 현장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정부가 5년 동안 OECD 수준의 이제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받침을 마련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누가 구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 기업에서 자율 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각 기업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한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공동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계산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스마트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ITO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안전 활동을 하는데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성 질병이나 암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업성 암은 이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데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 같은 경우는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상당 기간 이후에
그 발병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그 탈 없이 일을 하다가도 퇴직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업성 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기업에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포커싱을 해서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가을까지는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그 목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이에도 사실은 그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 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은 대부분 원화청 관계로 엮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재정 지원들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고 기술 지도라든지 중대재해법 대비한 컨설팅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회사로 일하는 원화청 관계에 있을 때는 원화청 상생협력 사업을 현재도 지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 규모나 또 활동 방법들을 좀 더 높이고 또 참여 우수 기업일 경우에는 감독을 면제한다든지 인센티브도 좀 더 부여를 해서 여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그 가이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취약한 현장에 대해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을 실시를 해서 이러한 감독 결과를 기존에는 사업장에서만 통지를 했는데 이 CEO한테 대표 경영 책임자나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정부의 감독 정책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근로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 안전 질서 준수 캠페인이라든지 또 노사단체별 또는 이제 각 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안전 활동 또 안전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노력도 다각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제 참여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나 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를 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실은 목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이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목표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사고를 그 목표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안전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존에는 우리가 안전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난 사실은 거의 한 30년 이상을 우리가 안전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많이 설명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안전경영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안전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생산을 하고 또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그 가장 기업의 주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는 것은 뭐 그 하늘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연 발생하면은 그것을 그냥 손실로서 감수하는 것이 그간의 그 기업들의 그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 있는 종사자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 건강이라든지 안전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주도 그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전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영이라는 것은 이 필요성의 공감도 중요하지만은 그 필요성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각 기업마다 우리 기업에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안전경영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금년도 이제 7월 달에 그 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우수 사업장으로 이제 표창을 받은 그 우수 사례 소개가 된 기업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외국계 기업인데 그 양산 필립모리스라는 이제 양산 공장인데요. 그 공장에 사실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공장장을 만나고 현장을 시찰하고 그 안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다른 기업들과 그 가서 그 만났을 때 이제 그 기업의 공장장과 그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 기업에서는 그 우리 기업의 안전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안전 수준 척도로 보니까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안전 수준을 척도에 그 5단계가 있는데 그 5단계 우리가 뭐 한 그 2.5단계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업에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 그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은 이런 안전 문화의 척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유럽에서 오시는 그 공장장이 되시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 수준 이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랐죠. 이 공장 운영하면서 사실은 뭐 안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 하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활동도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공장장이 직접 그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같이 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그 같이 게시판에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관리 감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안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요. 이 제안 내는 것을 공장장님이 직접 여러 건들을 냅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대부분이 제한 제도를 우리가 그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은 상당수는 직원들부터 안전 제한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제한을 내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쭉 면담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제한제도 올라온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책임자가 직접 그 제한제도를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그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뭐 생각, 또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달라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공장에 가면은 그 공장장님 옆에 누구 방이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비서실장이나 경영실장들이 이제 그 공장장 방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전팀장 방이 공장장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공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라는 법의 의무사항을 그냥 단순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라든지 책임자, 관리자들이 안전이 진짜로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 기업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실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의 뭐 상급자라든지 관리자들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안전하게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지, 단순히 법에 있는 그 사안들 하나하나를 그냥 그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해외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작년도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매 4년마다 하죠. 작년에 이제 그 2020년에 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일본에서 했었고, 그 이전에 그 런던에서 2012년 런던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는데 이제 올림픽이 선정이 되면은 뭐 우리도 예전에 할 때 마찬가지지만은 올림픽 스타디움을 그 만들어야 되죠. 다 건설공사입니다. 이 건설공사가 보통 이제 3년간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제 건설 프로젝트를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업의 재해가 그 우리나라도 거의 뭐 45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 재해가 뭐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설물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 완성된 기계나 설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이제 그 구축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위험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재해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사실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이제 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스타디움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과 그 런던시에서 이제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보통 공사를 하는데 이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중대재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하나 꾸밉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그 공사 중에 우리가 중대재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참여하는 뭐 건설업체가 되겠죠. 건설업체. 또 그다음에 시의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이 활동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 활동들을 전개해서 그 결과 그 3년간 공사를 하면서 총 이제 8천만 인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인원수만 따져도 한 12,000명씩 됩니다.
근데 이 3년 공사를 하면서 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건설업에 아마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3년 동안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한 명의 사망자가 없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 공사를 하면서 일본의 이제 일본 노동청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한번 일본의 올림픽 공사를 하면서 중대재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하기 재작년에 노동안전연구소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은 무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중대재해가 2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망재해가. 이처럼 그래서 일본은 사고 사망이 없이 올림픽 공사를 하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중대재해를 사실은 줄이는 것은 건설업에 있어가지고 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S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제 이름이 Leadership and Work Involvement on the Olympic Park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공사를 하면서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사망을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이 공사를 관계하는 모든 책임자들의 리더십과 책임자들의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중간 관리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어떤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인볼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기소 공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해내야 되겠다. 안전을 지키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근로자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과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경영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영국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공부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최근에도 가보면은 이제 이러한 겁니다. 현장에 대규모 현장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조그마한 건물을 수리하는 그냥 리모델링하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이제 공사 전체가 아침 7시에 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현장에서 작업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물에는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은 비계의 기준이 영국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학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면은 이게 영국의 모든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노동 연구소장 만나도 영국에 가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모든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치를 하고 이 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사고 사망의 절반이 건설업이고 또 그 절반이 우리가 고소 작업의 추락재해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재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의 100%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쪽의 그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랙티스가 사실은 우리 모든 건설 현장에 이루어져야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이렇게 제대로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능력,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보면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질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제대로 된 경영자의 마인드 아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실천해 가면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안전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